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사건. 스릴러 영화보다 잔혹했던 미제 사건이죠. 안개밭골이라는 마을에서 여성의 몸속에 매니큐어를 2병이나 집어넣고 손톱 조각까지 넣어두었던. 오늘 소개할 사건은 많은 방송사, 매체들, 특히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뤘던 정말 기이하고 섬뜩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름조차 낭만적이죠. 무전동의 안개밭골. 하지만 그 고요한 동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잔혹했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5년 8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통영시 무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씨, 평소 홀로 새빵살이를 하며 조용하게 살아가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망 현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른쪽 복부를 깊숙이 찔렸고 그 출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끔찍하고 기이했던 것은 따로 있었죠. 그녀의 오른쪽 가슴 일부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범인은 이 씨의 가슴 일부를 도려내었고 그 훼손된 신체 일부를 물이 담겨져 있는 대야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숫대야? 네. 세숫대야 안에 범행 도구와 함께 담가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한 의도적인 연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욱더 섬뜩한 사실. 이 씨의 몸에는 생식기를 통해서 매니큐어 병 2개와 그녀의 잘린 손톱까지 넣어두었다는 사실. 정말 섬뜩하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속옷도 모두 발기 찢긴 채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적인 폭력도 있었던 듯 초기에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명확한 단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모든 흔적은 범인의 심리 상태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병적이고 왜곡된 상징성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죠. 범죄심리 전문가인 오윤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가학성과 모멸감, 그리고 피해자 또는 여성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표현한 사건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보탭니다. 범인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사이에 의식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성행위를 하지 못한 좌절로 인한 욕구불만을 신체 훼손 등으로 해소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토록 잔인한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반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피해자 몸에는 저항 흔적이 없었고 범행 현장도 이상하리만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현장을 통제할 만큼 침착한 성격이라고 보여지죠.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면서 범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주변인 중 원한 관계가 있는 면식범. 두 번째, 혹은 절도나 강도, 성폭력을 노린 우발적 범행일 수 있다. 누구나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현장에 남겨진 단서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수사는 곧 대대적으로 펼쳐지게 되죠. 피해자 주변 인물들로 확대되게 됩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시신에서 채취한 채모, 그리고 콘돔에서 검출된 DNA가 한 사람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콘돔은 피해자가 사망한 방 앞에 있는 쪽마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콘돔의 껍질, 포장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던 박 씨였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이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던 전력도 있었고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불명확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는 범행을 시인하게 되죠. 박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이 씨가 문이 열린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씨의 지갑 속 3,000원을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강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고 이 씨가 깨어나 저항하자 홧김에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박 씨가 사건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시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사건이 잠시 해결되는 듯 보이기는 했지만 진짜 드라마는 그 이후에 시작되게 되죠. 이 용의자인 박씨, 무려 1년에 걸친 재판,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서 3,000원을 훔친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정작 살인 혐의는 무죄로 나왔다는 것이죠. 왜였을까요? 그는 검찰 조사 초기에 살인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이후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라고 번복하게 되죠, 진술을. 그리고 박 씨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박 씨는 지적장애와 인지장애가 있다. 그래서 복잡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엇보다도 박 씨가 자백한 대로라면, 그의 진술대로라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현장의 흔적들이 없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백과 현장의 물증 사이에 결정적인 불일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풀려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박 씨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 박 씨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건을 벌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누군가가 사건을 저지르고 박 씨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것은 아닐까. 무전동 사건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살인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범인은 없다라는 아이러니한 결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진짜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날의 사건 현장은 이러했습니다. 범인은 피가 낭자한 방바닥을 모두 닦아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살해 도구를 세숫대야에 담가 놓았죠. 살인을 저지른 후 증거인멸을 위해서 상당 기간 그 현장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씨가 숨져있던 방 안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족적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대조적으로 방 앞 마루에서는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것. 바로 용의자로 재판을 받았던 이웃집 남자 박 씨였습니다. 이 박 씨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채모였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콘돔 포장지였습니다. 범인이 몰래 침입한 것처럼 창문의 방충망을 또 찢어 놓았는데 박 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절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박 씨는 몸의 절반도 쓸 수 없고 그리고 또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인지장애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이라 방충망을 찢고 창문으로 침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때 또 있었습니다. 이 찢겨진 방충망, 이곳으로 침입을 했다면 혈흔이나 DNA, 범인이 입고 있는 옷의 섬유 조직 등이 미세하게라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포장지에 있습니다. 콘돔 포장지. 이것은 분명 박 씨가 소지한 것과 같았지만 박 씨는 그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제품을. 하지만 사건 현장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족적도 하나 없이 치운 범인이 이 피임 포장지를 보이는 곳에 흘리고 갔다는 점. 포장지를 보이는 곳에 흘려놓고 갔다는 점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역시 발견된 박 씨의 채모. 피해자의 몸 주변이나 방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방과 떨어진 마룻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정리하고 범인이 나갔다가 이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조금 동네에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채모와 콘돔 포장지를 쭉 가져다가 떨어뜨려 놓았다. 이러한 단서들은 범인이 자신을 숨기고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만든 함정은 아닐까.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용의자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에서는 제외되긴 했지만 피해자 이 씨와 관계가 있었던 최 씨라고 합니다. 최 씨는 이 씨와 채무 관계가 있었고 이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씨를 왜 이렇게 폭행했을까요? 여러 사람. 이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피해자 이 씨가 누워있었던 돗자리에서 불상의 남성 DNA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이 DNA 정보는 당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그 누구와도 맞지는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그러한 자료가 있음에도 어째서 박 씨의 사건으로 몰고 갔을까요? 이에 관해 더 이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DNA 주인도 끝내 확인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그날은 너무도 오래되었고 CCTV도 없던 시대였기에 목격자는 동네에 사는 주민들에 불과하죠. 하지만 목격자 또한 나이가 이제는 많습니다.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모두 돌아가셨을 확률이 많죠. 살아계신다고 해도 기억이 그만큼 희미해졌겠죠. 이 피해자 이 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이사를 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여성을 향한 기이한 폭력, 광기, 그리고 왜곡된 욕망, 억눌린 감정이 뒤엉켜 있었던 이 사건. 안개밭골이라는 평화로운 이름 아래 사람의 마음속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